안녕하십니까, 결의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 대한 아주 불편하고도 소름 돋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더듬거리며 찾고, 화장실 갈 때도 분신처럼 들고 가고,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얼굴 위에 떨어뜨리며 만지는 그 물건 말이에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는 비싼 골동품을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가장 똑똑한 기계가 우리를 가장 미련하게 만들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와 지갑을 통째로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통찰력을 매주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으로 돌아가 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 당시 천지인 문자를 눈 감고도 보내던 우리 형님, 누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야, 유리판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문자를 보내라고? 지문만 잔뜩 묻고 불편해서 누가 쓰냐? 버튼 꾹꾹 누르는 손맛이 최고지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버튼 달린 폰 쓰는 분 계신가요? 효도폰으로 사드려도 싫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혁신은 늘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15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이 네모난 유리판의 수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버튼이 사라졌듯 이제 화면이 사라질 차례거든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노키아, 블랙베리, 모토로라.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그 거물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모두 사용자들은 물리적인 키보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리함에 대한 욕망은 그 어떤 익숙함보다 강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의 화면을 닦으며 애지중지하는 모습은 100년 전 마차바퀴에 기름을 치던 마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역사는 늘 비웃음에서 시작해서 압도적인 지배로 끝나는 법입니다. 삼성이 왜 지금 화면 없는 미래를 준비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기존의 판을 깨부수고 새로운 판을 깔아야 합니다. 그 판이 바로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웨어러블과 저 우주 너머의 위성을 잇는 거대한 연결망입니다. 지금 목안 뻣뻣하세요? 어깨 안 결리세요? 우리가 하루 평균 4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동안 목은 계속 앞으로 꺾여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름까지 붙였어요. 어북목 증후군이라고요. 고개를 45도만 숙여도 목에 걸리는 하중이 4배로 찝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 숙이는 각도가 딱 그 정도예요. 목뼈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기본이고 50살 넘어야 오던 노안이 이제는 40대 초반부터 수두룩하게 나타납니다. 밤에 불 끄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그거 눈에 제일 안 좋습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통신 안 터지면 이 똑똑한 기계가 멍청한 벽돌이 됩니다. 판에서 길을 잃어도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라는 말만 띄우죠. 지금까지의 스마트폰은 통신탑이라는 우물 근처에 가야만 전화를 쓸 수 있는 동네 우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물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건 결국 버려지는 게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니까요. 우리가 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행위 자체가 인류를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소통은 단절됩니다. 삼성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꼭 화면을 봐야만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제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모든 정보가 내 눈앞에 머무는 시대가 옵니다.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고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의 시대. 그것이 삼성이 준비하는 다음 10년의 비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셨나요?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기며 작년 같은 시기보다 200% 넘게 뛰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경악했죠. 뉴스에선 반도체 업황 이야기만 하지만 진짜 소름 돋을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엑시노스 5400이라는 칩입니다. 뭐야? 그냥 새 부품 나왔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빙산의 최고점만 보신 겁니다. 수면 아래 숨겨진 진짜 크기를 모르시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이 칩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리닝크 위성과 직접 손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 칩은 단순한 연산 장치가 아니라 우주와 지상을 잇는 거대한 게이트웨이입니다. 전 세계 돈이 왜 이 조그만 칩 하나에 미친 듯이 몰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칩이 스마트폰 시대를 강제로 끝장내 방아쇠거든요. 단순히 실적 수치를 넘어 인류의 통신 인프라 자체를 재편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까지 올려잡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고작 칩 하나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그 칩 하나가 만들어내 연결의 독점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 칩을 만들기 위해 지난 수년간 조용히 칼을 갈아왔습니다. 남들이 파운드리 점유율에 1위 1비할 때 삼성은 위성통신의 표준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와 제조, 완제품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의 삼성뿐이고 이 자급자족의 힘이 우주통신 시대에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앰비언트 컴퓨팅.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안테나를 땅이 아니라 하늘에 띄워버렸습니다. 지구 상공 550km 높이에 위성이 지금 7,000개가 넘어요. 이제 아마존 정글 한복판이든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배 위든 히말라야 꼭대기든 상관없어요.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5400은 바로 이 하늘의 신호를 직접 받아 땅위 기지국 없이도 통신이 터지게 만듭니다. 기지국 반경 밖으로 나가면 연락 두절이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앰비언트 컴퓨팅이라 부릅니다. 통신이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고 숨 쉬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세상이죠. 40년간 기지국 세우고 케이블 깔던 통신사들의 황금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 육지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인터넷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엑시노스 5400은 이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우주에서 비가 내리듯 어디서든 전파가 쏟아지는 이 시대의 문을 삼성이 열어젖힌 겁니다. 통신사들이 장악했던 요금제 주도권도 이제 삼성과 머스크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내는 통신비가 이제는 우주 구동료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기지국 철탑을 세울 필요가 없으니 유지비는 줄어들고 사용자는 늘어납니다. 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가 가져갈까요? 네, 바로 이 관문을 장악한 자들입니다. 삼성이 왜 반도체 1위 자리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사실 초속 7km로 날아가는 위성 신호를 잡는 건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미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와 오차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칩이 미친 듯이 뜨거워져 기기가 꺼지기 일쑤죠. 삼성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세계 최초의 기술력입니다. 4나노 공정으로 발열을 잡은 콜드칩 기술이죠.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깎아 열이 덜 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연산을 돌리면서도 칩이 차갑게 유지되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여기에 AI 두뇌인 NPU가 위성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데이터를 쏩니다. 위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운닥 속도가 기존보다 수십 배 빨라졌습니다. 덕분에 주머니 속에서 폰이 불덩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하늘의 별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삼성이 여기에 양자 내성 암호까지 박아넣었으니 해킹 걱정도 없습니다. 이 발열 제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차게 될 반지나 안경은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폰처럼 커다란 배터리나 방열판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칩 자체가 차가워야 합니다. 삼성이 4나노를 넘어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더 미세하게 깎을수록 칩은 더 똑똑해지고 더 차가워집니다. 전 세계에서 이 미세 공정을 성공시킨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그 정점에 삼성이 서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로켓을 쏘아 올릴까요?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재 스타링크 위성이 7,000개가 넘고 최종 목표는 4만 개입니다. 스타링크가 발표한 다이렉트 투 셀 기술, 즉 위성이 직접 기기 자체의 기지국이 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칩에 이식한 게 누구냐? 삼성입니다. 스타링크와 가장 찰떡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칩을 삼성이 먼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땅 위에는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하늘에는 스페이스X 위성이 떠 있는데 그 연결의 심장에 삼성 반도체가 박혀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우주 삼각동맹이 완성된 겁니다. 미국의 거대 통신사 T-모바일이 위성 서비스 지원 기기로 삼성 갤럭시를 고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위성 통신 시대의 표준을 삼성이 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판의 룰은 이미 삼성이 만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하드웨어 제조에 있어 굉장히 까다로운 파트너입니다. 그런 머스크가 삼성의 칩을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에서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테슬라 차 안에서 스페이스X 로켓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손목 위에서 삼성의 칩이 비트를 쏘아 올립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링입니다. 손가락에 끼고만 있으면 심박수, 혈압, 수면 상태를 24시간 체크합니다. 1급 상황에서 쓰러지면 반지가 위성을 통해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죠. 두 번째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안경만 쓰면 눈앞에 한글 자막이 뜨고 길 안내 정보가 허공에 둥둥 떠다닙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통역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2026년 갤럭시 언팩 행사장을 상상해보세요. 경영진은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손목에 찬 워치 하나로 정글 한복판에서 영상통화를 시작하죠. 폰 없이 스타링크와 직접 연결되는 진정한 기기 독립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큰 화면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보조기기로 물러나고
우리 몸의 반지, 안경, 워치가 메인 기기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워치는 폰이 근처에 없으면 그냥 시계일 뿐이었지만 엑시노스 5400이 탑재된 차세대 기기들은 폰 없이도 우주와 직접 대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 스마트폰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데이터로 연결되는 세상. 그 세상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들은 세상이 바뀔 때 그 길목에 미리 가서 기다립니다. 40대 박 과장님 아시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2010년에 스마트폰 세상 온다는 말 듣고 삼성 주식 조금씩 모았습니다. 주변에선 삼성이 애플을 어떻게 이기냐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분은 집 한 채 값을 벌었습니다. 그분이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길목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아직도 그냥 폰 잘 만드는 회사로만 보시나요? 그건 하수의 시각입니다. 이제 삼성은 우주 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자본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이터의 관문을 장악한 기업, 인류의 통신 인프라 자체를 재편하는 기업으로 일궈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분기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이 물결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단순히 주가 몇 %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적 진보의 끝에는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단순히 편리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의 주권입니다. 사실 말이죠.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땅 위에 길을 내고 그 길을 장악한 자들이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깔며 제국을 건설했죠. 하지만 이제 부의 지도는 저 우주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일론 머스크와 손을 잡고 엑시노스 5400이라는 열쇠를 만든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우주 길목에 보이지 않는 톨게이트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랑 상관없는 먼 미래 이야기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 길을 걷고 반지가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그 모든 순간, 그 데이터는 어디로 흐를까요? 땅이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우주로 직접 쏘아 올려진 그 정보들은 결국 삼성과 머스크가 만든 거대한 서버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정보, 즉 건강, 위치, 소통의 모든 기록을 장악하는 기업이 향후 100년에 패권을 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을 단순히 반도체 제조사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인류라는 종의 운영체제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거대한 파도가 올 때 그 파도와 맞서 싸우는 사람은 휩쓸려 사라지지만 파도의 머리에 올라타는 사람은 가장 멀리, 가장 빠르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기존 통신사들의 저항, 각국 정부의 규제, 그리고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세겠죠. 하지만 자 보세요. 삼성이 가진 수직 계열화의 힘은 그 어떤 장벽도 뚫어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우리 손가락에 끼워질 반지까지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삼성뿐이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주식을 사라 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읽어내고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정렬시킬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갇혀 남들이 짜놓은 알고리즘의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들고 우주와 연결된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매편으로 만드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15년 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회를 놓쳤던 분들이라면 이번만큼은 눈을 크게 뜨고 이 변화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역사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하지만 변화의 길목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상도 못할 풍요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놓친 뉴스 제가 결의눈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놀라운 통찰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